자, 개념 테스트 봐볼게요. 1번 뭐 물어봤어? 근데 판별에 대한 얘기 물어봤네요. 그렇죠? 판별식 D에 대한 얘기죠? 맞습니까? 1번에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A이시거나 4분의 D가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시고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D가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고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고 D가 0보다 큰 허가 같으면 그냥 실근을 갖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2번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인데, 그러니까 근의 부호라는 얘기는 근이 부호가 있다는 얘기는 뭘 갖는다야? 실근을 갖는다야. 허근은 부호가 없잖아. 마이너스 i가 음수인가요? 플러스 i가 양수인가요? 아니죠. 허수는 실수랑 달라서 부호 개념이 없어요. 완전 다른 얘기지. 알았죠? 개미의 키는 어떻게 잴 거야? 그런 얘기랑 비슷한 거야. 개미의 키가 어딨어? 그죠? 자, 그래서 우선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D가 0보다 커야 돼. 서로 다른이 붙으면 0보다 커야 될 거고, 서로 다른이 없으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래야 뭘 가져? 실근을 갖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근의 부호를 뭘 보고 판단을 할 거냐면 우리는 결국은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 거 아니겠니? 그러면 상황을 생각해 보면 4개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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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 볼 건 3개야. 둘 다 양근, 둘 다 음근, 부호 반대. 이렇게 정리된 거야. 알아듣겠어? 그걸 누가 알려주냐면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을 가지고 보면 알 수 있게 돼.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자 1번 양근, 둘 다 양근. D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D가 0보다 커야 되겠고요. 자, 양수 더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A분의 D겠죠. 얘는 뭐야? A분의 C 값을 보게 되는 거지. 결국 개수를 보면 된단 말이야. 둘 다 양수니까 두 근 더하면 뭐가 되겠니? 양수 나와야지. 양수니까 둘 다 곱하면 뭐가 나와? 양수 나와야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문제는 분명히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는 뭐가 붙어 있을 거야? 2차 방정식에 미정계수가 붙어 있겠죠. 미정계수가 붙어 있을 거고, 2차 방정식의 질문이지만 사실은 연립부등식을 풀게 되겠죠.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요. 자, 두 번째 둘 다 은근일 때를 한번 볼까?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D가 0보다 커야 될 테고, 음수랑 더했으니까 두 분의 합은 뭐가 나오겠니? 음수가 나오겠지. 두 분의 곱은 어떻게 되겠어? 음수 곱하니까 양수가 나올 거야. 이해 가겠냐? 3번은 부호 반대일 텐데,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D가 0보다 클 거고, 두 분의 합은 절대값에 따라 다르겠죠. 양근 절대값이 크면 양수 나올 테고, 음근 절대값이 크면 음수 나오겠지, 합이. 그래 안 그래? 양수거나 음수 둘 중에 하나가 나오고 0이 나올 수도 있겠지. 절대값이 같으면. 하나 또는 뭐 0도 나올 수 있겠죠. 이해 가겠습니까? 그럼 부호가 반대인데 두 근의 합이 양수야. 아, 양근의 절대값이 크구나.
맞니?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인데 합이 0이야?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구나. 거기까지 알아야 돼. 이해가겠어? 두 근의 부호는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되죠. 은근하나 양근하나니까. 그러면 부호 반대일 때는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자, 왜냐? 얘가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작다라는 말이죠. a분의 c지, 곱이. 네,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말이지. 여기까지 알아들어? 그러면 ac도 어떻게 될까요? 나눈 거 부호 반대면 부호 반대니까 나누기가 0보다 작죠. 그럼 곱하기도 0보다 작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4ac는 어떻게 돼요? 0보다 커져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b제곱은 원래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자, 부등식 연산이네.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랑 0보다 큰 애를 더하면 그게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는 0보다 커져버리겠지. 얘는 0이 되고 얘는 0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얘가 판별식이니까 부호가 반대일 때는 판별식을 안 봐도 돼요. 두 분의 곱만 보면 돼요. 왜 판별식을 안 봐도 되는지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잘 어떻겠습니까? 3번 근의 분리인데 근의 값에 대한 얘기야. 두 근이 p보다 커요. 두 근이 p보다 작아요. 두 근 중에 뭐 한 근이 p하고 q 사이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지만 사실은 여기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으로 나오는 얘기고, 여기 좀 3번이 몇 개야? 가나다라 마바 4 아까 듣던가? 네. 상황이 다 어떻게? 많아. 상황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많이 그려가면서 외워야 돼. 알아듣겠니? 그래서 개념 테스트를 좀 많이 써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fx라는 2차 함수를 이렇게 놓으면 그 2차 방정식의 근은 이 2차 함수의 x 절편이죠. 아니, 그래서 1번은 뭐라고 했어? 두 근이 p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x 절편이 p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그랬을 때는 얘네들은 크게 뭘 보냐? 첫 번째로 판별식을 봐야 돼.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근이 있어야 되니까. 이해 가겠니? 두 번째는 뭘 보냐? 축의 위치를 많이 봐요. 축을 많이 볼 거고, 세 번째는 조건의 y값. 여기 p가 조건이고, p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x가 근이 p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려줘야 두 근이 x절편이 p보다 작은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 그러려면 어째야 돼? 첫 번째 d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d가 0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로 대칭축이 뭐보다 작아? 지금 p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조건 p의 y값, x에다가 p 넣었을 때 y값이 0보다 큰 그림이 되죠. 이래야 되겠지. 이 세 가지를 보통 보면 돼요. 2번 x절편이 p보다 오른쪽에 있었으면 좋겠어. 두 근이 p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림을 그려놓고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못 외워. 통으로 못 외우겠지. 그려보고 읽어내야 되겠지. 자, 1번 어떻게 되죠? d가 0보다 크거나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래야 두 근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축이 뭐 위에 있어? p보다 오른쪽에 있어. 그러니까 축이 p보다 커야 돼. 그럼 표준형으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조건이 p인 거고, 그때 x가 p일 때 y 값이 지금 어떻게 돼 있지? 0보다 큰 거죠.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봐. 두 근이 뭐 사이에 있었대? 두 근 사이에 p가 있었으면 좋겠대. 한 면씩 봐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
어찌됐건 P가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을 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왜? 2차 함수인데 지금 A가 양수로 정리됐을 거 아니야? 아래로 볼록인 거지. 그럼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무조건 X축이랑 만났다는 얘기 아니겠니?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판별식은 생략. 대칭축의 위치도 생략. 왜? 대칭축도 볼 필요가 없고 다 뭐만 보면 돼? 조건의 y값이 0보다 작으면 누구 사이에 무조건 분수가 있게 되겠지. 3분만 보면 되겠죠. 그 고이들도 졸리면 바르는 무슨 뭐 이렇게 바르는 거 있더만 눈 밑에 누가 발랐냐? 지금 냄새가 나는데? 나연이가 발랐니? 코 막히는 거야? 눈 밑에 바르던데? 매워가지고 잠이 깨더라고. 쟤 좀 발라더라고 눈 밑에. 알아서 하시라니까요. 자, 나와볼까요? 라. 한근이 PQ 사이에 존재할 조건. 자,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P고 여기가 Q인데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겠니? 들어? 큰 근이 PQ 사이에 존재할 수도 있고 작은 근이 PQ 사이에 존재할 수도 있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이거 뭐야? 조건 P하고 조건 Q의 Y 값의 부호가 반대야. 알아들어? 조건 P의 Y 값하고 조건 Q의 Y 값의 부호가 반대야. 이해하겠습니까? 자, 어쨌든 하나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판별식 생략해도 되겠지. 볼 필요가 없을 거야. 자, 5번. 두 근이 PQ 사이에 존재해. 두 근이 PQ 사이에 존재해. 얘가 막 움직인다고 치면 우선 두 근은 있어야 되겠죠. 그쵸? 이거거나 이러겠죠. 서로 다른이면 이거고 그 말 없으면 이걸 거야. 두 번째로 뭐가? 대칭축이 P하고 Q 사이에 존재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P의 Y값도 0보다 크고 Q의 Y값도 0보다 크죠 지금. 이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얘네들은 Y값이 음수가 되는 게 없지. 그러니까 판별식하고 축을 다 봐야 돼. 이해 가겠니? 자, 4인가요? 한 근은 PQ 사이에 한 근은 Q보다 클 조건인데 P보다 Q가 크대. 여기가 P가 있고 여기가 Q가 있는데 한 근은 PQ 사이 한 근은 Q보다 커야 되니까 저 위에 그림 중에 첫 번째 거구나. 첫 번째 그림이 되지. 그래야만 한 근은 PQ 사이에 있고 또 다른 한 근은 Q보다 커지겠죠.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 FP는 0보다 크고 FQ가 0보다 작으면 되냐?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데 Y값이 0보다 작으니까 판별식 볼 필요 있다 없다? 볼 필요 없다. 축의 위치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거만 보면 된다. 알아듣겠습니까? 자, R는 한 근은 PQ 사이에 한 근은 Q보다 작대. 그러면 아까 그림이랑 똑같은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4번을 자세하게 얘기해 준 거란 말이야. 4번은 둘 다 되는 거고 하나만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지금 근의 위치를 정확하게 둘 다 정해줬지. 얘는 요것보다 작고 얘는 여기 사이야.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FP가 0보다 작고 FQ가 0보다 큰 거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해 가겠어요? 이걸 매번 그려서 니네가 해놔야 되는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분명히 하나 정도 나와. 파트가 확실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여기서 하나가 나오는데 이걸 다 외워야 정확하게 풀 수 있죠. 몇 개 다 못 외웠는데
운 좋게 외운 데서 나왔어. 그럼 맞는 건데. 그럼 뭐 복이니까. 나올 건 확실하다. 내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7개나 된단 말이야. 이걸 내가 못 그리면 풀겠다 못 풀겠다? 못 푼다. 못 외우면 못 푼다. 찍어놓고 써봐야 되겠지. 내가 뭐 빼먹었나? 가나다라 두근이 PQ 사이. 아 두근 사이에 PQ가 없네. 두근 사이에 PQ가. 여기에 얘가 6번이 여기 있을 거야. 가나다라 다시 찍어봐. 가나다라 써줄게. 가 라 바가 있겠고 아죠. 바 볼게. 바 두근 사이에 PQ가 존재하는 거지? 이해 가겠니? 그러니까 FP도 0보다 작고 F의 Q도 0보다 작으면 되겠어. 이해 가겠냐? 자,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근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고 보라는 얘기죠. 발산하고 가세요. 자, 실근이 3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3차는 실근 하나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됐으니까 실근 3개는 서로 같은 세실근. 그 인수분해가 a의 x-알파의 세제곱은 0 이렇게 될 거야. 실근인 중근 하나, 실근 하나. a의 x-알파의 제곱에 x-베타는 0꼴이 되는 거. 근데 이게 k가 있을 때는 그쵸? 이렇게 되는 방법이 두 가지였지. 1차, 2차 인수분해 됐을 때.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방정식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그 다음에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는 상황.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얘는 a의 x-알파에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꼴인 거고 얘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거였지. 얘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인수분해가 되면 저런데 a의 x-알파에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꼴로 인수분해되고 보통 미정계 스케일이 여기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두 가지였어. 1번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이 알파가 아닌 중근을 가지면 되니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 되면 되는 거니. 두 번째 방법은 얘가 x는 알파를 근으로 가져도 되는 거였냐? 그래도 중근이었냐? 알아듣겠나?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분명히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물어볼 거다. 미정계수 K가 들어와서 허근으로 물어볼지 중근으로 물어볼지는 선생님 마음이겠지. 4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판별은 거의 안 물어보는데 그냥 맛만 볼게요.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야? 4개가 나오고 실근이 4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근 2개, 허근 2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 허근이 4개가 다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얘는 서로 다른 내허근이겠지.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될 거고 허근은 무조건 편례로 나올 거야. 실수 개수라서. 이해가니? 그 얘는 사중근. 중근 하나, 중근 하나,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세 개가 나오고. 개수로 하면 세 개인데 개수를 안 물어본다고 했죠. 서로 같은 거를 몇 개로 셀 건가가 애매해서 개수를 안 물어본다 했어. 본 적 있어? 없잖아. 중등부에서는 두 개까지 조금 하나만 조금 물어봤거든. 다른 말로. 중등에서 거기 약속을 하거든. 이해 가냐? 그 다음에 중근 두 개. 맞니? 그 다음에는 서로 다른 내실근. 이렇게 존재하겠죠. 내가 이제 공부가 돼야 되는 거. 어차피 2차 될 거니까. 알아들어? 여기는 2차에서 여기서 실근 두 개가 나오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인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무조건 허근 두 개인 거. 그치? 여기는 서로 다른 허근 4개 나오는 건 2차에서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 이해 가요? 4차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가끔 100점 못 맞으라고 선생님들이 내는 경우도 있어서 맛만 봤어요.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얘기. 그래서 오늘 풍산장 개념 다 푸시고 그 다음에 반복수학 진도 나가는데 어디까지? 근해부호도 할 수 있어. 반복수학은 알아들어? 그러니까 반복수학은 뭐야 정우에서 전까지 다 풀고 안 되는 건 찍어 선생님한테 보내주고 이해 가겠니? 개념은 진도 나온 데까지 다 풀어갖고 와야 돼. 언제까지? 수요일까지. 그리고 라센 안 풀리는 건 선생님한테 찍어서 보내는 영상 따로 찍을게. 오늘 설명 못 해줬으니까 번호만 아니면 체크한 거 낼래? 오답 체크한 거 라센 다 끝나서 체크된 사람들은 주고 가고 안 정리된 사람은 정리해서 와 수요일날. 네. 알겠어요? 자,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3시간 수업도 충분히 따라올만 해요. 알겠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힘들어하니까. 수업까지 다. 반복 수학을 먼저